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 기자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이것, 특히 40대 여성 환자가 많다는 이것, 바로 폐동맥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폐동맥 고혈압이 어떤 것인지 바로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자, 대한폐고혈압 학회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의 정욱진이고 저희가 7월 달에 대한폐고혈압 연구회가 학회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고혈압 그러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폐고혈압도 있고 네.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 좀 생소하지만 좀 알려주시죠. 네, 폐고혈압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나눠보면 전신순환계와 폐순환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신순환계 쪽에 압력이 높으면 우리가 그냥 고혈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폐순환계 쪽에 압력이 높으면 폐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폐동맥고혈압은 요거에 폐소동맥이라고 해서 여기 폐에서 우리 피를 들어가는 이쪽에 이제 좁아지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신 고혈압은 우리나라에 한 1,100만 명 정도 있으시고 네. 폐고혈압은 한 40만 명 있는데 폐동맥 고혈압은 그 중에서도 한 6천 명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주목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남성보다 특히 여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점차 증가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좀 현황이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주시죠. 증가한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질환들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이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네네. 원래 우리나라 국민 중에 6천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아직도 한 1,500명에서 2,000명만 치료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네. 더 열심히 찾아내고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발견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증상이 있으면 빨리 발견될 수 있는데 네. 대표적인 증상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폐동맥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게 증상이 확실한 증상이 없고 약간 다른 질환들하고 막 이게 겹쳐서 나타나고 증상들이 그래서 네네. 찾기가 힘들고 일단 병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우심부전이라 심장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호흡곤란, 만성피로, 부종, 어지럼증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대 중후반의 여성한테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질환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갱년기 네. 증상이라든지 뭐 그냥 단순한 빈혈이라든지 또는 심장이나 폐 질환하고 겹쳐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구분이 잘 안 가죠. 그래서 네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보신 다음에 이거는 빈혈이 아니고 심장이나 폐 질환이 아니고 뭔가 이상하다. 그럴 때 그 심초음파라든지 다른 검사를 해서 빨리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단이 확진까지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의심이 제일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부터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하고 마지막에 우심도자 검사까지 확진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그 폐동맥 고혈압 환자 비율이 여자가 높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어느 정도 높은지 그리고 왜 여자분이 많은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전 세계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70% 이상의 여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폐동맥 고혈압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특발성도 있고 뭐 2차성으로 오는 것 중에 뭐 루푸스라든지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들이 일단 많을 수 있고 그 혈관 자체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적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체구도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폐소동맥이라는 거가 잘 막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아직도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또 호르몬적인 원인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진단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원인들을 다 가려내고 폐고혈압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그래서 이 우심도자 검사까지 해야지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년 이상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한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네. 여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패밀리 캠페인이라고 해서
가족을 위해서 폐고혈압 미리 찾자. 그래서 제가 아. 페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네네. 그런 캠페인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 토론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죠. 환자분들이 그 본인의 증상을 생각해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그러니까 심장이나 폐나 뭐 빈혈이나 다른 원인들을 찾아보시고 그래도 계속 숨이 차다.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심초음파 검사라든지 그 여러 가지 검사를 더 해서 이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가까운 병원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저희가 한 25개 이상의 병원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병원들을 찾아가셔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늦게 발견되면 말기암 환자보다 더 무서운 질환이지 네, 않습니까? 네, 이 폐고혈압 환자 많이 보셨을 텐데 특히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경우 환자분들 왜 늦게 발견되는 건가요? 그 사이에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보통은 뭐 천식 그런 걸로 많이 생각이 됩니다. 이게 숨이 찬데 특히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찬 게 이 특징입니다. 이 질환에서. 그러니까 평지는 잘 걷는데 네네. 계단을 한 층만 올라도 숨이 차다.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호흡기 질환을 의심을 해서 그런 네. 걸로 치료를 많이 받게 되죠. 여성이다,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 네. 그다음에 숨이 차다. 음. 그러면 한 번은 의심해 봐야 되겠네요. 더 의심해 봐야죠. 가족 중에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더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폐동맥 고혈압도 다행히 치료제들이 쏙쏙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치료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해서 여러 약제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2005년에 이제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네네. 이제 치료제들이 한 11가지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한 8가지 정도 쓸 수 있고요. 근데 네. 이제 먹을 수 있는 약들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약들이 옵서미트라는 약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 경구종 치료제들이 많이 있죠. 아, 네. 그래요? 자, 그런 약들을 복용할 때 이 어떻게 좀 주의해서 복용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약이 센 만큼 이제 부작용도 좀 많고 그래서 네네. 부작용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네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치료의 방향이 초기에 강력한 치료를 해서 이 평균 폐동맥압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마치 혈압약 먹어서 혈압을 조절하는 목표 혈압으로 가듯이 네네. 이 폐동맥고혈압의 치료 방향도 앞으로는 이 평균 폐동맥압이라고 해서 아, 평균 폐동맥압하고 폐혈관 저항 그런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치료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이 아니라 2가지 약, 3가지 약을 먹어서 빨리 그 정도로 도달하는 게 목표 폐동맥압, 목표 폐혈관 저항으로 도달하는 게 가장 큰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먹게 되시죠. 그래서 네네. 경구용 치료제도 있고 주사용 치료제도 있고 그래서 네네. 그거를 이제 각 전문 선생님들과 잘 상의해서 좋은 약을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워낙 무기가 없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 이제 좀 제한이 많이 돼 있죠. 네네. 아무래도 좀 주사제보다는 경구약을 좋죠. 먹는 게 가장 좀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아까 옵서미트 등 여러 가지 네네네. 약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약들을 먹으면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평균 폐동맥압이 낮게 네네. 그다음에 폐혈관 저항도 낮은 상태에서 네네. 발견된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된 환자들은 이 먹는 약만 갖고도 평균 폐동맥압을 정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 초기에 발견. 네, 그러니까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의심이 네. 될 때 네네. 빨리 확진을 받아서 이 적절한 치료제를 먹는 약으로 한 가지만 먹어도 정상으로 조절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제 환자 네네. 중에도.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조기 발견. 조기 발견이 늦었다 그러면 그때는 주사제나 먹는 약을 섞어서 또 강력하게 치료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진단을 그러니까 조기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발견이 됐으면 강력한 그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1가지, 2가지, 3가지까지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업트라비는 또 어떤 약인가요? 업트라비가 이제 그 강력한 치료제를 쓰다가 먹는 약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 약이고 새로운 계열의 약인데 우리가 한 3가지 계열의 약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지금 연구를 통해서 4번째 약, 5번째 약 그 계열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이제 프로스타사이클린에 작용하는 건데 그 약제가 이제 업트라비라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먹는 약인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혈관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그 뼈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설사도 나고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그 부작용에 맞는 치료제를 같이 드시면서
그 약을 드실 수가 있죠. 항상 마무리하기 전에 꼭 중요한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바로 예방할 수 있는 네. 방법이 뭘까요? 이 병도 네네. 뭐 조기 위암처럼 조기에 발견하면 우리가 정말 먹는 약 갖고도 그 조절을 해드릴 수가 있고 이게 네. 완치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조절 또는 관리 그런 말을 씁니다. 그 평균 폐동맥압을 그 가장 적절한 정도로 조절해서 합병증이 안 생기는, 그러니까 우심부전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는 거가 저희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 지금 치료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환자분들에게 좀 꼭 요 당부의 말씀 네, 네. 알려주시고요. 또 학회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네, 네. 운영 방침 이런 것도 네, 네, 알려주시죠. 일단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 폐동맥 고혈압이 의심이 된다고 하고 제 진료실 문을 여시는 분들은 대개 거의 울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 굉장히 이게 심하고 그다음에 치명적인 병이고 완치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이미 너무 절망에 빠지셔서 오실 때가 있는데 저희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생존율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5년 생존율이 이제는 72%에 도달하고 평균 생존 기간도 13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2, 3년 살던 거를 이제는 13년까지 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하려면 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과 병용요법을 통해서 강력한 조절을 했을 때 저희가 이뤄낸 성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이게 더 좋아질 겁니다. 저희 환자 중에도 거의 정상 수준으로 폐동맥압을 유지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더 길어질 수 있다. 제 환자 중에도 15년, 20년 거의 사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에 빠지실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회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패밀리 캠페인도 했지만 희망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희망이 있다. 조기 진단과 강력한 치료를 하면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학회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7월 달에 이런 그 조기 캠페인, 조기 발견도 중요하고 강력한 표적 치료제의 강력한 병합 치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 아시아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많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백인들한테서 개발된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동아시아의 한중일 대만이 모여서 이 폐고혈압에 대한 연구와 어떤 그 이 마커 또는 치료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아시아인의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네. 몇 가지 발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중심으로 정말 한국인 특이 또 아시아인의 필요한 그 약제와 바이오마커라고 하는데 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피 검사로 진단할 수 없냐 그거를 네네.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피 검사만으로도 진단하고 네네.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환자 맞춤형 치료 정밀 의료라고 하죠. 그래서 네네. 유전자라든지 피 검사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 환자는 어떤 약을 썼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을 거다는 걸 미리 예측해서 치료하는 게 저희의 마지막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희망을 갖고 이야기하자. 이게 포기하는 질환이 아니고 그다음에 절망할 질환이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호를 하나 만들었는데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는 그 라틴어로는 둠 스페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키케로라고 그 로마 시대의 철학자십니다. 근데 네네. 저희가 이 희망을 드리는 거를 우리 학회 그다음에 정부와 함께 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걸로 절망하실 필요는 없다. 그걸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폐동맥 고혈압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직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치다가 결국은 고생하는 그런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증상 중에 혹시 나 이거 비슷한 증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꼭 방문해서 검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